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 패널 시간에는요, 매월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있는 미국 커머셜 부동산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안드라스 윤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드디어 이제 2025년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는 진짜 대박집 나셔야죠. 예. 네, 그렇죠. 네. 네. 올해 경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올해. 네. 뭐 일단 홍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네. 전반적으로 경기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예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뭐 가스값 내려갈 거라고 다 전망을 하니까 일단 지금 가스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 지금 한 2불 80전 정도. 그렇죠. 네. 뭐 일단 뭐 물론 조지아 기준입니다. 네. 근데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1불 70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내려간. 지금보다 1불 정도 더 내려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일단 기자님 말씀은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들어서면 일단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다. 물가가 안정. 이거 좋은 표현이에요. 네. 물가 안정. 물가가 안정이 될 거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뉴스를 이렇게 계속 많이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좀 일단 약간 받쳐주는 어떤 그런 있네요. 네. 아니 왜냐면 막연히 그냥 무조건 트럼프가 잡으니까 잘 될 거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흐름을 봐도 일단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아래에서는 일단 일반적으로 물가가 좀 안정이 되는 추세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문이 올해는 과연 어떨 것인가? 저는 이거는 개런티합니다. 작년보다는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부동산 경기 전반적으로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 부분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팬데믹 기간이 있으면서 매물 자체에 상당한 경쟁이 붙었는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자율이었죠.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막연히 어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마디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 뭐 뜬구름없이 돈에 대한 뭐 시큐리티도 없는데 경제가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모든 게 샷다운 됐는데 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이자율 때문이죠. 이자율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노리고 한 거죠. 팬데믹이 셧다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경제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경제를 움직이려면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야죠. 풀려야지. 자, 그러려면 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이자율. 왜냐하면 푸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풀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 융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이것을 이때의 기회를 잡고 샀을 때에 그런 어떤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기억나시지만 그 당시 이자율 거의 3%대? 기준금리가 거의 뭐 제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Federal Fund Rate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거기서 spread 3% 해서 이제 3%대였는데 이것은 역사상 있어 봤던 적이 없죠. 앞으로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원래 그게 정상이 아니었던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너도 나도 사겠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단면적으로 집값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올라가고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자율이 3%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면 집을 사. 왜 30년 동안 락을 해놓으면 이건 뭐 거의 그죠? 거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주고 사도 이참에 내가 팔아볼까? 집거래도 잘. 그래서 서로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 움직였었는데 자,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이자율이 낮아졌죠.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또 부동산이 얼기 시작했던 거죠. 이자율이 낮아져서 부동산이 얼었다. 왜냐? 이자율이 낮아졌는데 이자율이 낮아진 원인이 뭐였죠? 이자율이 낮아진 원인이
이자율은 이자율이 높아졌죠. 높아졌죠. 예, 이자율이 높아졌는데 갑자기 확 높아졌죠. 갑자기 확 높아졌죠. 높아진 원인이 뭐였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바로 인플레이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 이자율만 보면 안 되는 게 이자율은 항상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노벰버죠. 최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레이시 네. 2024년 노벰버 때 네. 발표된 인플레이션 레이시 2.7%였죠. 네네네. 네. 여러분 2.7%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낮아진 왜냐하면 그 전에 2023년도에는 얼마였냐? 4.1%였거든. 네.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는 4.1%였지만 2022년도에는 8%였어요. 맞아요. 9%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8%였다고요. 네, 네.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초이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2020년에 인플레이션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20년이요? 예. 얼마였죠, 그때? 1.2%였어요. 역시 트럼프 때는 확실히 그렇기 좋았어요.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1.2%의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이자율을 그렇게 낮추는데 네. 아무런 부담이 문제가 없었다라는 없었다. 거죠. 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8%인 인플레이션에서 이자율을 낮추면 이것은 미친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그럼 안 되는 거의 거죠. 아르헨티나 그렇죠.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은 얼마나 이것을 굉장히 리저너블하게 판단하고 움직입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목적에서 이자율을 높였던 거죠. 네네. 예. 네. 이자율을 높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이자율을 높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스탑하게 되었죠. 맞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융자를 해서 커머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가 늘어났다. 이것은 결국에 나의 익스펜스가 더 늘어났으니까 나의 넷 인컴은 그만큼 주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바이어들이 마켓에서 빠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서플라이 자체는 남아 있는데 디맨드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네. 이 남아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팔리지 않는 현상. 팔리질 않죠. 이런 거래가 것들이 없죠, 지속이 거래가. 되었죠. 네네. 자, 이제 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죠. 네. 많이 자, 잡혔죠.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자율 한창 높을 때도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한창 높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페드에서는 인플레이션의 타겟이 분명히 2%라고 제가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 타겟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자율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2점대로 접어들었어요. 네. 예, 그 전달은 2.6%인데 지금 노벰버에 한 2.7%가 일단 나왔거든요. 네네. 자, 이것을 볼 때에 서서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율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왜? 낮추기 시작했잖아요. 예, 최근에. 경제를 네, 네. 살려야 되니까.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지금 프라임 레이트 자체가 7.5%. 7.5%. 7.5%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네네네. 그죠? 자,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죠? 조금 더 내릴 것으로. 조금 더 내릴 네, 것으로. 네, 그래서 예상하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1% 정도 네, 예, 예상은 하죠. 그렇게 되면 한 6.5% 정도 we are hopeful. 네. 예,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예. 뭐 일단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5%면 괜찮은 이자율인데요. 솔직히 네. 히스토리 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거죠. 네. 예, 솔직히 7, 8%가 에버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역사상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일단 앞으로 계속해서 이자율은 좋아지고 이 스탁 마켓 자체가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이렇게 되면 활성화가 움직이게 되는데 네. 자, 이것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참 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일단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활성화를 움직인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움직이니까 전반적인 경제 자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부동산 전문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솔직히 전부 다 한 수 위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꽃이 피겠구나라는 맞습니다. 뭐 그런
이제 그런 전망이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보다는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이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네. it can be too late. 오. 네, 계속해서 추이를 보고 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thinking process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 전망을 보다가 네. 이자율이 낮아지면 내가 트랜잭션에 뛰어들어야지 내가 물건을 사볼까 이런 어떤 네네. 생각들을 하시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too late.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more competition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more competition이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금액에 살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살 수는 있어요. 어떻게? 비싼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면 되죠. 자, 대신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매달 갚아 나가는 융자 자체는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스트래티지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네. 자, 지금 이런 less competition인 시간 자체에 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바이어 마켓입니다. 이때 물건을 사고 네. 여러분 1, 2년 우리가 볼 때 이자는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네. 그죠? 네. 그때 재융자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스트래티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알다시피 커머셜 융자 자체는 레지던셜 융자와 틀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30년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일반적인 텀 자체가 25년 정도를 줍니다마는 그거는 애모리제이션일 뿐이고요. 그렇죠. 돈을 얼마만큼 나눠서 쪼개서 네. 25년을 쪼개서 한 달에 페이먼트가 나오느냐를 보는 거지. 네. 실질적인 텀은 거의 에버리지 5년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는 어차피 벌룬 페이먼트라고 네. 5년이라는 기간이 채워지면 어차피 원금 다 맨데토리 재융자 해야 돼요. 네. 원금 다 갚아야 되거든요. 자, 텀 원금 기간 다 끝나면. 갚아야 된다라는 이 컨셉을 모르시는 분은 좀 예, 예. 놀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 이 페이먼트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그건데. 벌룬. 네, 벌룬. 예, 벌룬. 예, 그러니까 풍선처럼 터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5년 동안은 25년에 대한 네. 먼틀리 페이먼트를 내다가 이 5년째 되는 해에 네. 원금 다 갚아야 돼요. 네. 자,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걸 이게 말이 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뭐냐면 재융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막 오피스 빌딩 힘들고 했을 네, 때 네, 네. 막 이거 위기 터지고 막 이런 뉴스들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네. 원금을 갚아야 될 때가 다가왔는데 텀 기간이 끝나가는데 이자는 높고. 이자는 높고 그러니까 이거 악순환인 거예요. 예전에 상황이 이자 더 있었죠. 좋게 받았잖아. 예, 예, 예. 자, 그랬는데 빨리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빨리 재융자를 해야 되는데 이자는 막 7% 이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융자를 막 한 4% 5% 시작했는데 예, 예. 그래서 팔려고 내놓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자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네. 은행들이 돈을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죠. 꼭 융자를 해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심하게 심사를 왜냐하면 하고,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네, 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도 많이 다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계속해서 트랙해서 저의 이 방송을 보시면 답 다 나옵니다. 정말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결국에 기억나실 겁니다. 뭐 시그너처 뱅크라든가 네, 네, 네. 막 이런 것들 많이 왔잖아요. 네, 네.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이 사람들이 이 은행들이 투자를 실패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디다가 실패했는지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네. 어디다가 투자를 했고 어디다가 실패를 했고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커머셜 트랜잭션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 투자했던 게 무슨 뭐 번드 같은 데 투자했다가 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했다가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망하고 있는데 네. 정말 적자본 이 소문이 하루아침에 네. 이제는 온라인으로 돈을 빼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넣어놓은 사람들이 돈 다 빼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하도 빨리 빼가니까 예.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내줘야 되잖아요. 예. 그게 감당이 은행에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말라붙는 다 말라붙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부도가 나는 그렇죠. 현상.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전반적인.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미국 경제 붕괴한다. 말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뭐 잘 버텨오고 잘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은행들 융자는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수월해질 거라고 자, 보시나요? 이 좋은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미국 전문적인 어떤 융자들과 계속 이제 거의 everyday basis 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이 가이드라인이 항상 바뀌어요. 오, 네. 예, 페드에서 이제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자기들도 힘든 거야. 이 커머셜 론 오피서들도. 왜냐면 은행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데 네. 이제 그것을 서서히 풀고 있어요. 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괜찮아지고 그랬다가 또 쪼이고 또 풀고 오, 저런. 예, 이런 어떤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막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every month 이렇게 클로징을 진행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네. 융자를 계속 접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달달이 바뀝니다, 뭐가. 오. 첫째로 레이트도 바뀌고요. 그거야 뭐. 예, 그러니까 네.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3%뭐 많아봤자 4% 이러니까 아이고 뭐 그게 그거나 하는데 지금은 0. 몇 %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왜냐하면 융자 금액 자체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래 많을 때는 뭐 빅딜이 아닌데 네, 네. 뭐가 필요하거나 힘들 때는 네. 민감해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융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연준이 기준 금리 자체를 살짝 더 낮출 전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자가 조금 더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되면서 커머셜 부동산 시장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활성화되고 예. 활성화되고 또 하나를 더 애드하자면 그만큼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는 거죠. 들어가고 있고 네. 이러다가 보면 한 내년이나 후내년쯤에 네. 또 경제 부흥이 오지도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은 바이어 마켓인데 또 셀러 마켓으로 또 바뀌어 가겠네요. 나중에는 또 다시.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렇게 가야죠. 네, 네. 왜 그러냐? 무엇이 그러면 바이어 마켓에서 셀러 마켓으로 이동하게 만드느냐? 네. 컴피티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셀러 마켓이 한마디로 되는 거니까. 같은 물건이 있어요. 네네. 이걸 가지고 서로 덤비는 현상이 바로 이제 컴피티션인데 이게 바로 자유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걸 좋게 말하면 무엇인가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서로 여러 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이것이 푸시가 되잖아요. 네.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오기 전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잘해놓으면 이거 1년 후에도 정말 디퍼런스를 맛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아직 바이어 마켓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이어 마켓이라는 얘기가 별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딜을 걸면 파는 사람이 그 딜을 받아주는 그런 마켓이 바이어 마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누가 아쉽습니까? 파는 사람이 아쉬운 거죠. 셀러가 아쉽기 때문에 네. 바이어 마켓인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요. 네. 전망이 좋기 때문에 전망이 좋아진 다음에 사야지라고 하면 이미 때가 늦을 수 있으니까 지금 좋은 선택을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025년 저희가 희망적으로 좀 봐도 되는 한 해가 되겠네요. 그럼요. 네, 네, 네. 자,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우리 안드라스 윤 대표님 정말 감사하고요. 새해 진짜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